이제 상법 보험편 2019년 1차 기출문제죠. 1번 문제의 질문이 보험 계약의 성격. 이게 이제 그 시험 기출이 자주 되는 그 부분이죠. 법령 부분이 아니고 보험 계약의 법적 성격은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부분에 보면은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걸 약정했다 그러죠. 이게 구두 약속도 된다는 얘기예요. 약정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 의사합치라는 것은 내용이 같아야 된다.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같았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고, 보험계약이 요물계약이냐 하는 부분이 있죠. 보험료를 요물성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걸 요물성으로 보진 않아요. 일단 보험료를 납부를 했다고 해서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에요. 상대방이 또 승낙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보험계약은 그래서 청약과 승낙으로서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물계약이 아닌 걸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그 내용도 있고 4번에 부합계약이라고 해요. 부합계약. 이미 이제 여러분들 뭐 공부를 끝내셨다면 이거 쉽게 알 텐데, 우리가 보통 경우에 그 보험 계약을 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약관서가 있죠. 또는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 약관의 내용이라든가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사인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이지 내용 수정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는 보험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추정해서 보험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부합 계약이랍니다. 보험계약은 회사는 하나고 보험의 계약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수만 명이잖아요. 수천 명, 뭐 수만 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일한 양식으로 동일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형식대로 보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부합, 따라서 합치되는 이런 형태죠. 부합계약이 일종이다도 있고, 보험계약의 성격을 얘기합니다. 성격. 여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 하나 나왔고, 두 번째 이제 교부 설명 의무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100% 나오죠. 보험 약관 증명서 교부 설명 의무입니다. 우리 상법 조항도 그렇게 조문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공부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화장실에다 좀 이렇게 카피해서 걸어놓고 화장실에 있는 동안만 한 달 동안 읽어도 그러면 대소변 보는데 지장이 있나요? 여하튼 하루에 한 20분 정도만 그 소요해서 그냥 읽는 식만 가지고도 시험 뭐 만점 나올 수 있는 과목이 이 상법 보험편이네요. 보험 약관을 교부해주고 설명해줄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는데, 보험 약관이 계약 당사자들의 구속력을 갖는 것에 판례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판례에 그렇게 나와요. 왜 보험 약관이 부합계약으로서 사인을 했을 때 그 보험 계약의 효력이 나타날까? 거기에 대한 판례면은 계약 당사자들이 양쪽에 두 명이 모여가지고 약관 속에 있는 내용을 동의한다. 계약 내용에 약관의 내용을 계약 전체의 내용에 포함시키로 한 합의가 있었다. 그 합의 때문에 효력이 있다라고 대법원 판례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옳은 내용이죠.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을 철회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나타나기 전에 보험계약을 없애는 것이고, 취소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소급적으로 효력을 없애는 것을 얘기합니다. 법률적 용어가 틀려요. 철회는 아니죠. 취소하는 겁니다. 보험계약이 성립을 했기 때문에 철회 대상은 아니죠.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설명 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자는 해당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수 있는데 그 권리의 행사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보험사고 발생 시가 아니고 소급해서 무효했다는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죠. 보험 계약 시로 시점이 달라지는 거죠. 사고 발생 시가 아니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험계약자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설명하는 게 아니고 보험계약 체결 시에, 체결과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보험자는 법률 공부할 때는 단어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라고 돼 있어요. 체결한 후에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교부설명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 그 시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도 반드시 시험이 나오죠. 시험이 나올 것이 별로 없어요. 타인을 위한
시험 조문 몇 개 돼도 아는데 25문제 빼려고 하니까 어때요? 시험 문제 모든 조문이 다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법 전체로 따지면 굉장히 공부량이 많아요. 그중에 달랑 보험편만 갖다가 보험도 전부 다 하는 것도 아니죠. 해상 운송보험도 안 하잖아요. 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 쪽까지만 살짝 하는 거고 공부량이 도서관에서 마음 잡고 하루 한 10시간 정도 투자하면 공부 끝나버리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이 떨어질 리가 없죠. 우리한테는 감사한 얘기죠. 근데 2차 시험이 좀 어려워서 2차 시험도 쉬었다 하면은 막 손해평가서가 아주 넘쳐 흐르겠죠. 나중에 합격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시험이 적당히 어려워지는 것은 괜찮아요.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설명을 옳지 않은가.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아 위임을 받기도 하고 위임을 받지 않기도 하고 양쪽 다 가능합니다. 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위임을 받지 않냐고 불특정 타인을 위해서. 이게 회사 사장님이 새로 입사하는 우리 회사원들을 위해서 손해보험 가입해 줄 수도 있어요. 보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 대표적인 게 뭐야? 내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님 보험 계약하는 게 타인을 위한 보험이잖아요. 내 자식이라 해서 타인이 아니고 자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유임이 없었을 때는 없었을 때 문제가 있죠. 특히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서 자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기 부인 모르게 원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자기 부임을 제3자를 시켜가지고 살인을 한다든가 이런 보험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타인을 위한 보험을 할 때는 보험회사한테 보험자에게 보험자가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에게 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타인이 유임이 없었을 때는 자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은 타인은 수익 의사를 표시해야 되니까 수익 의사입니다. 수익 의사. 수익 의사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농업 재보험에 아들이 가서 농사를 짓고 있고 아버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니에요. 농사를 물려줬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농업 재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돈 내는 사람은 아버지예요. 계약자는. 근데 피보험자는 아들이죠. 아들 모르게 이제 보험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타인을 위한 보험이에요. 이럴 때 사고가 났을 때 아들이 수익 의사를 표시해야지만이 보험금 수령이 되느냐? 수익 의사 표시 안 하면은 돈 주세요 말 안 하면은 보험 효과가 없느냐 이 얘기죠. 수익 의사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효과가 발생을 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그렇게 드렸죠.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번 설명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수익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 설명은 제가 안 해주고 관련 법 조문들만 붙여놨네요. 당연히 이익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 수익의사 표시할 필요 없어요. 물론 사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나오지는 않겠죠. 사고 신고는 해줘야 되겠죠. 보험증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험증권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와 있네요.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러죠? 며칠 뒤에 준다 이렇게 안 돼 있죠.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장사하고 법률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우리 법 공부는 그래서 쉬워요. 법률 조문에서 말을 삐딱하게 바꿔보면 틀린 말이 돼버리거든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돈을 안 냈으니까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다. 보험료를 내면은 보험증권은 반드시 직방으로 날라오죠.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보험증권은 원래 있었던 보험증권에다가 연장, 변경됐다, 갱신됐다 이런 내용을 그냥 기록만 하면 되지 새로 보험증권을 교부할 필요는 없다. 가름한다고 돼 있죠. 근데 옳지 않은 거 보험증권을 교부에 가름할 수 없다? 가름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게 내용 바뀐 게 한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거 써주면 되죠. 기록만 해줘서 이걸로 쓰세요.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 보험증권 교부에 가름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는 그런 사실 자체가 별로 없어요. 보험계약에 근데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수원 나무의 맥고루가 이렇게 고사됐다든가 그래서 소위 말해 평년 수확량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고 나무 주수도 달라질 수도 있고 경작 내용의 방식 또는 가축 피보험자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있겠네요.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 증권 내용을
정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1개월을 내리지 못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2주, 3주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보험주권을 멸실 훼손했으면 재교부를 해줄 수 있겠죠. 비용은 누가 낼까요? 재교부 신청한 사람이 내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 돼 있고 보험주권도 일반 보험법과 관계가 비슷해요.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분인데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시험 문제를 냈을까요? 보험계약.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에 어느 시기 소급적 보험계약도 가능할까? 그 보험 시기를 할 수 있을까? 소급보험. 거기에 관련된 법 조문은 제가 이거 안 써드렸는데 보험계약 당시에 그 계약 전 어느 시기를 소급보험도 가능합니다. 소급보험. 계약에서 소급보험 가능하죠. 오케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기발생보험이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를 가지고 계약하지는 않죠. 또는 발생할 수 없어. 하늘의 별을 따주는 보험계약 할 수 없잖아요.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근데 당연 무효가 아니고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그냥 계약을 했어. 이미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어. 그쪽에 과수원에 나무 몇 그루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인데 죽은지 모르고 쌍방이니까 보험계약자, 보험회사도 모르고 그 과수원 주인도 몰랐어. 그날 저녁 밤새 바람 불어가지고 나무가 막 절단되고 엎어지고 했는데 그 내용 모르고 보험계약을 하는 거야. 쌍방이 몰랐을 때, 못한 때는 이를 알지 못할 때는 그 보험계약이 유효하답니다. 대리인에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건 대리인이 안 사유. 대리인은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잖아요. 대리인한테 심부름 시킨 거야. 대리인이 아는 것은 본인이 아는 것과 똑같죠. 일반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초보험료 지급 지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됐어요. 보험료 안 냅니다. 보험료를 안 냈으니 보험계약이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다. 보험은 성립을 했어요. 근데 돈이 안 들어와서 효과가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청약과 성락으로서 보험은 낙선계약이니까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보험계약은 이루어졌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왜? 보험료를 안 냈기 때문에. 최초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됐답니다. 그 계약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부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미 보험료를 내고 있다가 계속적 보험이라고 그러죠. 계속적 보험료를 매월 내는 보험료가 있어요. 우리 생명보험이라든가 손해보험 매월 내잖아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게 일시불로 냅니다만. 근데 계속적 보험에서 매월 내는 운전자 보험은 매월 내죠. 뭐 10,000원, 20,000원 매월 내는데 내다가 안 냈어. 그래서 보험계약이 뭐 2달 안 내게 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죠. 해지되면은 해지됨과 동시에 해지 환급금이라고 하는 것이 회사로부터 제가 입금을 받은 상태가 되고 있고 입금 안 받은 상태가 있어요. 입금을 받아버렸다. 해지 환급금을 받아버리면은 계약 부활이 영원히 안 됩니다. 해지 환급금을 안 받은 상태면은 내가 미납한 보험료를 내고 그 계약을 부활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요, 보험을 막 1년, 2년 하다가 해지되면은 해지 환급금 받고 다시 가입을 하면 부활 자체가 안 될 뿐더러 새로 생명보험을 넣으려고 하면 나이도 많이 됐죠. 또 지병이 또 있었을 수도 있죠. 보험을 안 받아줘요. 회사에서. 보험계약은 부활이 되려면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에서 소급보험도 나왔고 계약 부활도 나와 있네요. 부활. 해지 환급금 관련도 있고 이런 문제를 통합적인 문제로 내놨네요. 자, 6번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보험 대리상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죠. 중개상, 보험 설계사, 그리고 보험 대리상. 보험 대리상이 소위 말해서 그 종합보험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간판에 그 유리창에 써 있는 거 보면은 대한민국 모든 회사의 그 보험 상품들을 다 갖다가 파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험 대리상이거든요. 보험 대리상은 그래서 포괄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의사 수령도 할 수 있고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고 증권 교부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보험 대리상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그랬는데 있죠. 포괄적 권한이 있습니다. 보험 대리상한테는. 보험 대리상 권한에 대한 일부 제한이 가능하고 자 회사에서 이건 하지 마.
그 금액 얼마 이상인가 네가 직접 맞지 말고 회사가 직접 받을게. 회사하고 보험 대리상과의 은밀하게 이루어진 그 계약 내용이잖아요. 이 계약 내용을 일반 제3자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선의의 제3자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을 악의의 제3자라고 그러고 보험자는 권한에 대한 일부 제한을 했는데 선의의 제3자한테 보험회사가 대항할 수 있느냐.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 못해요. 누구들끼리 하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알아 하는 얘기죠.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수령도 가능하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그 해설편에다 다 붙여놨어요.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중개자, 보험중개인이라고 그러죠.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를 수령. 여건 대리상인데 대리상보다 한 끗발 낮은 게 중개상이에요. 보험중개상인데 보험중개상은 최초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보험료를 수령하면서 최초의 보험 증권도 교부할 수는 있는데 의사 수령 표시라든가 수령을 못합니다. 그 제한돼 있어요.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라 그랬죠. 그래서 보험 중개상을 얘기하는 애. 그런 내용이 제가 설명에다 붙여드렸고요. 보험 계약에 관한 다음 내용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7번이죠. 이것도 보험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어떤 시험 문제를 냈을까요?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해서 앞으로 어떤 특별한 일반적인 위험이 아니죠. 특별한 위험을 얘기해서 예상을 해서 보험료액을 정했는데 그 특별한 예상된 위험이 사라져 버렸네요. 소변할 때는 보험료를 깎아주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기억번 들어가 있는 것은 1, 2, 3번이죠. 니은번.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됐습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선임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그러네요. 보험자에 대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야죠. 당연히.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나 보험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여러분들 보험 사고가 나기 전에 보험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1번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그 계약이 해지되지 못해요. 이거 맞네요. 법률 조문 그대로 돼 있어요. 근데 뭐가 틀렸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나 보험자나 이거 틀렸네요. 보험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보험자는 보험회사잖아요. 보험자는 보험회사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내는 사람이죠. 보험자가 언제든지 해지 보면 안 되죠. 보험회사가 지 마음대로 어떻게 해지를 해요. 디귿번 거기가 틀려있네요. 해지와 관련된 부분 보험 해지 관리 의무해지죠. 의무해지와 관련된 부분이 틀린 부분이 하나 나왔네요. 의무해지 권리권자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은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이렇게 돼 있지 보험자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살짝 비비꼬았죠. 8번은 어떤 문제가 됐나요?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고지 의무는 보험 계약 시에 그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고 계약한 후에 위험이 증가된다든가 했을 때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험자가 1번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 위반 사실을 경미한 과실로 알지 못합니다. 자, 경미한 과실일지 중대한 과실일지 여기에 의문점이 들어가야 되겠죠. 보험자가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경미한 과실로 몰랐대요. 몰랐다고 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중대한 과실로 경미한 과실은 일반 보통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돼 있죠. 보험 계약 당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 사항을 고지 않았다. 고지 안 한 자체의 원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고 그 다음에 단서 조항이 이렇게 돼 있죠.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악이죠. 자, 중대한 과실로 모르긴 몰랐는데 중대한 과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몰랐어. 중대한 과실이죠. 그럴 경우는 해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경비한 과실로 알지 못했던 때 해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해지를 못하는 걸로 돼 있죠. 뭐 그런 내용도 있고 2번엔 뭐예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고지를 했네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던 경우 보험자가 알았대요. 그러면 계약 해지 못합니다.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 이렇게 돼 있죠. 법률 조문 하나 가지고 시험 문제를 다 냈어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 안 했다. 고지, 불고지한 거죠. 이것도 해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했거나 또 하나 있죠. 부실고지를 했거나. 9번에 다음 설문 중 옳은 걸 때 있죠. 옳은 거, 틀린 것. 상법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자가 서면으로 서면 질문한 사항은 중요 사항이 됩니다. 그 서면 질문 사항만 질문이고 구두로 질문한 건 질문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1번은 그 점에 틀려 있고, 상법에 따르면 보험기관 중에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됐대요. 방화를 했다든가. 보험자는 계약 체결부터 3년 이내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 보면은 위험 변경 증가와 관계돼서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법률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안 날로부터 1개월. 그 부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해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에 보험사고 발생 후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고 통지를 받게 되면 10일 이내에 일단 보험금 결정을 해야 되겠죠. 보험금 결정이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예요. 이것도 우리 그 농작물 재보험과 관계가 돼 있죠. 실제 우리 농작물 재보험사는 지급 시기를 7일로 보고 있죠. 10일 이내로 돼 있는데 우리 재보험법에서는 7일로 돼 있어요. 우리 상법에서는 10일로 돼 있는데요. 10번에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가. 9번은 뭔 문제였어요? 9번은 9번 문제는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보험자 회사가 파산했대요. 그럼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건 공통 문제로 보고 10번 문제가 뭘로 들어가 있어요? 소멸시효와 관련된 부분인데, 소멸시효는요,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보험자의 권리와 계약자의 권리 두 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자의 권리인 경우는 2년입니다. 그리고 계약자의 권리인 경우는 3년이에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멸하는 건 모두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건 보험자의 권리죠. 보험자는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보험료 청구권. 보험금 청구권은 계약자 권리. 보험료 반환 청구권도 계약자 권리. 적립금 반환 청구권도 계약자 권리. 보험료 청구권은 보험자 권리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청구권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3년이죠. 11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뭐예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그랬는데 1번에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받았대요. 보험자가. 다른 약정이 없으면 2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합니다. 보험법에서도 숫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 상당액의 일부를 지급받았대요. 상당한 기간 내에 납부통지를 안 했어. 승낙을 했는지 거절을 했는지 통지를 않고 있으면은 그 기간 30일 내에 납부통지를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경고하게 되면은 승낙한 걸로 본다. 추정도 아니에요. 보는 겁니다. 승낙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에 본다. 승낙으로 계약이 진행돼 버립니다. 3번에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관계 보험료 상당히 지금 전부를 지급받았대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법이 정한 기간 3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해지할 때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예요. 3번이 정답이고 2번은 추정한다니까 틀렸습니다. 4번에 손해보험계약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히 전부를 받는 게 언제나 보험계약 책임이 청약을 받았다고 해서 아직 승낙을 안 했는데 언제나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건 아니죠. 이제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 조문을 제대로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청약 후 보험 사고 발생 이것도 공통 문제이긴 한데 몇 가지가 합쳐져 있죠. 그리고 보험금
수령, 보험료죠. 보험료 수령, 최초 보험료 또는 전부 보험료죠. 보험료 수령 후 납부 통지. 납부 통지는 며칠 내로 하게 돼 있죠? 30일 내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있었고 12번 문제 가계보험 약관 조항 허용될 수 없는 거 약관 설명 의무 위반이 됐을 때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건 1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죠. 숫자 관련 2번에 보험증권 교부가 있었나 2주 내에 하네요. 이의제기는 2주 내에 하는 게 아니죠. 그 기간을 내릴 수 없다 했으니까 1개월 내로 돼 있고 3번에 해지 환급금을 반환해버렸다. 계약 끝나버렸습니다. 부활 청구 없어요. 이것은. 그런데 해지 현금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그 계약 부활이 가능하다라고 보험회사가 인정을 하면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그런 계약은 계약자한테 피해를 주는 불평등한 계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허용이 됩니다. 3번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에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됐다. 고지 의무를 하긴 했으나 보험사고 발생과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야. 그 고지 의무 내용과. 이런 경우는 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되죠. 예.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10번 가계보험 약관 조항에서 해지 환급금과 관련돼 있을 때 환급금과 관련된 계약에서 계약 부활이 해지 환급금 지급 후에도 계약 부활이 가능하다는 약관은 허용될 수 있을까 없을까? 허용된다. 이것은 13번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그랬죠. 13번 틀린 것만 한번 찾아가 볼까요? 4번에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이게 손해보험하고 일반 보험하고 계약서상에 기록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집합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 목적으로 할 때는 목적에 속한 물건의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했다. 들락날락 했다는 얘기죠. 우리 가축재해보험 같은 경우에 가축재해보험에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 돼지가 한 100마리 있었어. 근데 사고 팔고 새끼도 낳고 하다 보니까 수시로 교체되죠. 경우에 보험계약의 체결 시 현존한 물건,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보험 사고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이에요. 축사 화재가 났다. 또 폭염에서 폭염 피해가 났다. 뭐 이런 났을 때 사고 시 있었던 물건이 현존한 물건이 되는 거죠. 계약 시의 물건이 아니란 얘기죠. 13번은 집합보험과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고 있고요. 집합보험. 그 다음에 14번 초과보험을 물어봅니다. 초과보험 100% 시험 문제 매번 나오죠.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나와요. 초과보험. 보험 금액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의 목적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 두 개를 비교했는데 과수원의 보험 가액은 1억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보험 가입 금액이죠. 보험 금액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2억으로 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손해보험은 실손보험이에요.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초과하는 게 상관은 있겠죠. 현저한 초과는 있을 수 없어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보험 금액을 많이 받는 걸로 해놓으면 보험료도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그 감액 청구가 가능하죠. 예. 보험료 감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보험금액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감액 청구의 효력을 관계된 부분인데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으니까 그 뒷부분은 맞아 있죠. 보험금액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보험료 감액은 그러니까 옛날에 내버렸던 보험료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보험 금액의 감액이 아니고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해만 효력이 있다. 그리고 보험료의 감액은 보험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보험료 감액을 신청하더라도 장래니까 과거 소급하지 않죠. 사기 계약은 무효라고 돼 있죠. 4번에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했어요. 보험자가 사기를 당해서 보험 계약을 했어. 그럼 보험료는 받았겠죠. 받은 보험료 돌려줘야 될까요? 안 돌려줘야 될까요?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효력이 있으니까.
15번에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 15번은 기평가, 미평가. 보험가액에 대해서 보험가액을 미리서 정해놓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기평가, 정해놓지 않고 나중에 사고 발생 시에 그 보험가액이 결정이 되면 미평가가 되네요.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 체결 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할 것인가, 사고 발생 시 때와 고세에 있어서 보험가액 평가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법률 조문에 정확히 나와 있죠.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할 때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돼 있어요. 추정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반대 증거가 나오면 보험가액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는 미리서 기평가 미리서 보험가액을 정해놓은 경우도 있겠죠. 지금 계약할 때 보험가액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 가액은 언제 때를 대비해서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서 사고 발생 시가 가액 다시 정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것이 기평가죠. 그래도 기평가라고 해서 어차피 사고 발생 시에 그 보험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추정이 될 뿐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그 가액이 사고 발생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했다. 그러면 미리서 정했던 기평가 보험 가액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 법률 조문이 그대로 나와 있죠. 2번은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할 때 그 가액이 기평가 보험이죠.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게 되면은 그러면 기평가 가액을 쓰지를 않고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쓰면 됩니다.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할 때는 그 가액은 계약 체결 시 가액으로 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니까요. 당사자의 보험 가액을 정할 때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을 정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추정한다죠. 그렇게 말을 살짝 바꿨네요. 그래서 15번에서는 기평가, 미평가 보험에 대해서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추정한다. 현재의 초과했을 때는 기평가 보험 가액이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다시 조정한다 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16번 피보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네요. 피보험 이익은 생명보험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한 사람 목숨을 가지고 금전 환산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 보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험자에게 돌려서 배상 책임을 진다. 제3자는 보험회사가 될 겁니다. 보험회사에게 돌려 배상 책임을 경제적 손해를 내가 원래 배상해 줘야 하는데 보험회사가 해주니까 내 경제적 손해가 안 발생하죠.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법은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임보험에서도 피보험 이익을 요구한다. 임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이 없습니다. 손해보험에서만 있어요. 피보험 이익이. 상법은 피보험 이익을 보험계약 목적이라고 표현하며 보험 목적과는 다르다. 이것은 이제 그 원론적인 부분이고요. 밀수선이 압류됐대요. 입을 경제적 손실은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다. 압류됐다고 해도 그 목적물은 그대로 존재를 하죠.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 거기 저는 동일한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관계가 다름에 따라서 피보험 이익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과수원을 임대를 내줬습니다. 그 과수원에 대한 농작물 재보험의 피보험 이익은 과수원 목적물이 될 거예요. 나무, 과실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 피보험 이익을 수령하는 그 보험 계약자는 임차인이 보험 계약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과수원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뭐 부대 가옥이 있다든가 부대 시설이 있다든가 이런 거에 또 화재보험을 또 들 수도 있죠. 피보험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익이. 예를 들자면 그 가게에 임차를 해서 내가 장사를 해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피보험 이익, 그 화재보험 드는 그 유형과 그 건물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달라요. 동일 목적물에도 보험 계약이 별개의 계약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17번 상법상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허용되는 거. 다른 약정. 특약이죠. 특약의 효력입니다. 특약. 다른 약정이라고 그랬죠. 다른 약정의 효력 부분이죠. 소위 말해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대로 간다고 하는 규정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보험사고, 전쟁, 기타 별난,
원래 책임이 없습니다. 이건 천재지변에 해당되니까. 그런데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있으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본은 허용이 되는 거죠. 2번은 적어도 정답 아니네요. 그 다음에 니은번 최초 보험료 지급이 없는 때에도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도록 하는 것. 최초 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때에도 계약자한테 유리하잖아요. 보험료 없는데도 그냥 계약 효력은 인정을 할게. 보험료는 한 달 뒤부터 내. 이런 계약도 당사자 간에 있으면 가능한 거고. 디귿번 사고 발생 전 임의 해제를 했는데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당사자 간의 효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거기 보면은 그런 조항이 있죠.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종사자는 그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법률 조문을 읽으실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런 표현이 들어와 있는 것은 밑줄을 긋고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게 다른 약정 특약대로 가는구나. 리을번은 왜 안 되죠?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했습니다. 보험료를 안 냈대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최고만 하고 그 지급이 없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거 불평등성을 보면 됩니다. 보험회사한테는 유리하고 보험계약자한테는 불리하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강행 규정에 의해서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최고와 관련된 제가 해설을 붙여놓지는 않았네. 18번 중복보험이죠. 중복보험. 중복보험입니다. 보험을 2개 들었다는 얘기죠. 우리 손해보험 같은 게 2개 들어봤자 아무 필요 없죠. 보험회사에서 회사가 달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똑같아요. 괜히 보험료 2개 낼 필요가 없죠. 요즘에는 중복보험 자체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인가요? 그쪽에 전산상으로 그냥 걸러져 버려요. 옳은 것 그랬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의 소개 보험계약이 이게 중복보험이라는 설명이죠. 동시에 따른 순차로 측이 된 경우 중복보험의 이제 정의를 앞에다 해놨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현재 초과한 경우에만 상법상 중복보험에 해당이 된다. 2개를 가입할 수는 있는데 동일한 소개 보험계약을 했는데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2개를 합쳐서 보니까 현재의 초과했대. 그냥 초과한 게 아니고. 그래서 2개의 보험회사가 설령 중복보험이 됐더라도 한쪽만 독박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2 회사가 연대 책임을 집니다. 보험료를 많이 받았던데. 각자 보험 금액이 다르겠죠. 한쪽은 1억, 한쪽은 2억이었어. 2억은 2억만큼의 책임 3분의 1을 지고 1억은 1억만큼 책임 3분의 1을 지는 거예요. 1억 다 책임진다는 게 아니라 비율로 책임을 져요. 4번은 뭐가 틀렸어요?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한도에서 보험가액이 아니고 보험금액이죠. 보험금액 한도에서 책임졌고 3번은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피보험자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2 회사에 가입을 했는데 A 회사에 보험 해지를 했어. 그런다고 해서 이쪽 회사에 영향을 주느냐? 아무 영향 안 줘요.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나 소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중복보험인 경우에 중복보험 자체가 무효는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각 보험자에 대해서 각 보험자한테 보험계약자가 다 알려야 돼. 이쪽 보험 계약돼 있는데요. 이쪽 또 하나 또 가입했어요.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19번 법률 조문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 그걸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에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액 한도 내 책임지죠. 손해액 산정 19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일부 보험에 대한 정의 일부 보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20번은 뭐죠? 20번 손해액과 관련된 부분이죠. 손해액은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시험에서. 옳은 것 그런데 1번 보험 목적에 관해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로 보험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죠. 그대로예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도 이득금지 원칙상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와 체결된 때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것이죠. 예.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 우리 계약자가 손해액 산정하는데 왜 우리 손해평가서들이 가서 산정하는 것이지 계약자가 하는 거 아니죠. 21번은 어떤 문제죠? 21번 보험 목적의 양도. 보험 계약 자체도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과수원 농사를 짓고 있다가 B라는 사람한테 과수원 농장을 팔아버렸어. 그럼 보험 거기에 든 농작물 재보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죠. 양도죠, 양도.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 계약상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 양도를 하면은 모든 권리와 의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보험 목적의 양도인, 양소인이죠. 양쪽 다 들어가죠. 양소인은 보험자에 대한 지체 없이 양도인도 통지 의무가 있고 양수인도 통지 의무가 있다. 양쪽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번 손해방지 의무죠. 손해방지 의무. 이것도 우리 농작물 재보험에서요. 손해방지 의무가 필요비, 유익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손해보전 처리. 상법 규정에는 어떻게 되냐면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 계약자도 손해방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가축재보험에서 손해방지 의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설령 손해방지 비용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해 줘야 됩니다. 23번 보험자 대위. 제일 뒤편에 나오는 거죠. 보험자 대위네, 대위. 대위는 보험회사가 제3자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손해보전해주고 제3자가 그쪽에다가 피해를 입혔으니까 그 제3자한테 보상 청구를 하는 거죠. 대표인 경우가 버섯집회사 같은 경우가 많아요. 버섯집회사는 단지화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 불이 나면 옆집 것도 불 나버려요. 최초에 불을 일으켰던 원인 제공자, 그 옆집 버섯집회사 책임을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화재 대물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걸 가입하게 되는데 제일 전기사고가 많대요. 전기사고가. 그래서 대물배상 책임보험을 회사가 일단 다 해주고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 제3자한테 대위권을 행사하는 거죠. 23번에 대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하나씩 해볼까요? 1번 손해가 제3자의 영역에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 회사죠. 그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원래는 구조가 어찌 됐겠어요? 자, A라는 사람이 화재 원인을 제공했고, 버섯집회사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A 이쪽에 여기도 이제 버섯집회사예요. A 쪽에 불 나가지고 B 쪽에다가 불을 옮겨버리는 거죠. A 동도 탔고 B 동도 탔어. 그래서 B 쪽에 A 쪽 보험회사에서 B 쪽에다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대물배상 책임 배상을 해줬어요. 근데 A에 과실이 있었네. A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물론 제3자가 불릴 수도 있겠죠.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이때 일부 지급했을 경우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보험회사는 단서가 붙어요. 3번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 간에 이루어진 제3자의 화재, 과실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자는 대위권 행사를 못하는 걸로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살려고 사고 치잖아요. 그 가족한테 대위권 행사해서 아버지 농장에 아들놈이 불렸다 해서 아들한테 대위권 행사한다는 게 모양상 안 좋죠.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 가족이 손해가 그 가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가족의 과실이라고 돼 있죠. 과실이 아니고 과실은 대위권 행사를 못합니다. 실수니까. 고인 경우는 대위권 행사합니다. 그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바꿨죠. 과실인지 중대한 과실인지 경과실인지 뭐 이런 거 따져야 돼요. 시험 문제 풀 때.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가 없다. 보험금 지급 안 하면 되죠. 근데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지급을 해놓고 대위권 행사하려고 그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인정되지 않습니다. 24번에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때 보험료 지급을 받지 않은 잔액이 있다네요. 보험료
보험료 지급을 안 받은 잔액이 있다 그러네요. 보험자가 손해를 발생했는데 보험료 체납금이 있어. 그 체납된 보험료를 까고 공제하고 줄까요? 아, 내가 보험금 일단 줄 테니까 보험료 내 이렇게 할까요? 상식적으로 보험료 까버리겠죠. 안 낸 보험료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주겠죠. 간단한 거예요. 예, 보험료 연체 시 연체와 보험금 지급 요 관계죠. 보험금 지급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에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에서 2번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이게 시험거리죠.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만 공제할까?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도 공제가 가능할까?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5번 화재보험 하나 딱 첫 문제 나왔죠. 저 여러분들 교재에는 책임보험도 있어요. 책임보험도 있는데 책임보험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화재보험은 꼬박꼬박 한 문제가 나와요.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건물을 보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손해보험 기재사항, 화재보험사항의 기재사항 이걸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설명에 붙여놨어요. 동산 목적으로 쓸 때는 그 동산의 존치 상태 용도 이것도 기재하도록 돼 있죠. 보험 가액 정할 수 있는데 그 가액을 정한 때에는 정하지 않고 보험 가액할 수도 있었고 보험 가액을 정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않고도 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의 주소, 성명, 상호가 기재사항일까요?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험계약자의 주소, 성명도 없는 보험계약서가 있어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은. 그래서 화재보험증권에는 손해보험증권의 기재들은 9가지 플러스 3개. 요거 돼 있죠. 여러분들 설명에 다 붙여놨어요. 화재보험에는 손해보험 기재사항 총 9가지. 보험 목적, 보험사고서 이것도 시험 문제 또 나옵니다. 보험 금액, 보험료 그 지급 방법, 일시불로 할래? 아니면 그 자동이체로 할래? 예? 보험 기간을 정할 때 시기 종기. 손해보험증권에 이거 시기 종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2차 시험에 무조건 시험이 나오잖아요. 무효와 실권 사유, 주소, 계약자 주소 성명, 피보험자 주소 성명, 계약 연월일. 즉, 제일 재밌는 게 보험증권은 작성지가 나옵니다. 작성 연월일도 있어요. 그거 외에 건물 목적인 경우에 소재지 구조 용도, 동산 목적인 경우에 존치 장소 용태 상태 용도, 보험 가액을 정한 때에는 가액이 기록이 있어요. 안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상법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시험 문제 상법 조문은 몇 개 안 되니까 상법은 그냥 만점 맞는 목적을 피하세요. 조문 가지고 장난쳐서 시험 문제 내는 것이 80%예요. 그리고 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물어보는 것은 한 10%도 안 됩니다. 아까 지금 1번 문제 보험계약의 특징, 낙선계약이냐 요물계약이냐 이것은 조문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상법 2019년도 5회 기출문제를 설명해 드렸고 마치겠습니다. 2차 시험 잘 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